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전치사 혼내주기 앰플 제25강입니다. 앞 시간에 우리 전치사 to와 on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전치사 from과 관련해서 한 6개 정도 강의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곧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치사 from의 대표 개념과 작용, 반작용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전치사 from은 일반적으로 대표 개념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보통은 뭐 come from, 뭐 어디로부터 오다, 그죠? 뭐 stem from, 어디로부터 뭐 기원이 되다, 뭐 from 9 to 5 해가지고 9시부터 뭐 5시까지 이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좀 to하고는 또 반대되는 어떤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서 주로 뭔가 출발, 연결의 개념으로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쌤이 다시 이제 작용 반작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쌤이 이제 가장 먼저 전치사의 작용 반작용을 포착한 것은 전치사 to였습니다. to였고 그 다음이 이제 on이었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강의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요, 사실은 작용 반작용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전치사들이 to와 on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전치사 from도 처음에는 연결, 출발 이렇게 하다가 이게 과연 반작용적 개념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반작용 개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에 연결이라는 그 어떤 현상 안에 본질적으로 내재한 게 뭐다?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떨어져 있다. 즉 서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이 필요한 거죠. 서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이 필요한 거다. 그러면은 연결, 출발이라는 이 대표 개념의 작용 개념의 반작용 개념은 뭘까? 이거는 떨어져 있는 거다. 즉 격리되어 있는 거다 라는 어떤 개념을 딱 잡게 됐죠. 그러면서 그 격리된 개념 가지고 기타 출발과 연결 이외에 아주 중요한 어떤 표현들에서 나타나는 전치사 from이 전부 거기에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된다는 것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설화가 있죠. 견우와 직녀, 그죠? 그럼 견우와 직녀를 갖다가 견우와 직녀가 7월 7승날 오작교에서 만난다 그러죠, 그죠? 없던 다리가 7월 7승날이 되면 오작교가 딱 생성이 되면서 누구와 누구를 떨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를 떨어져 있었죠, 그죠? 떨어져 있었던 견우와 직녀를 어떻게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주죠. 따라서 연결이라는 그 본질적 개념 속에는 당연히 떨어져 있음, 즉 격리라는 정반대의 개념이 함께 융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연결과 격리라는 것이 본래 뭐다? 하나의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되고, 떨어져 있는 존재라야만 연결이 의미를 가지고 연결이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따라서 이제 전치사 from의 대표 개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용 개념이라고 하면 연결, 출발을 한다.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서부터 점점점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쫙 연결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연결과 출발의 이 의미 속에는 그 반작용적인 개념인 격리와 차단이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즉 from은 이렇게 뭔가 서로 떨어져 있는 이 존재의 모습을 시원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떨어져 있는 두 존재를 연결시켜주는 이 개념이 from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 정리하면 from의 작용 개념은 연결 출발이고, 연결 출발의 그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반대의 개념이면서 또 하나의 원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격리와 차단이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 이거죠. 전치사 from의 거의 대부분의 의미들은 연결, 출발, 격리, 차단 이 작용 반작용 개념에서 모두 다 파생,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견우와 직녀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오작교를 통해서 연결되는 떨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를 생각하면 연결의 개념은 격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작용과 반작용이 나타나는 종합적인 어떤 개념도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예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she has just arrived from London 했죠. 지금 똑같이 from London 표현입니다. from London. 여기도 from London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녀는 방금 런던에서 도착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녀가 런던으로부터 쭉 이어져 연결되는 개념이죠. 그죠? 지금 방금 도착했다 할 때는 이때는 연결의 개념인데 똑같은 from London의 표현이 밑에 문장에서 보면 The village is 30 miles from London 했을 때는 30마일이 뭐다?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30마일이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따라서 이때 from은 격리의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표현 안에 연결과 격리라고 하는 작용과 반작용의 개념이 내재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이래 되죠. 자, 그러면 연결과 격리와 관련한 이런 서로 뭔가 이율배반적이면서도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전치사 from의 종합적인 개념도를 갖다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제 위에 그림은 앞에서 본 그림 그대로죠. 그죠? 지금 압축해 갖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from은 작용의 개념은 연결, 출발이고 반작용 개념은 격리, 차단인데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혼합이 돼 있다. 딱 붙어 있다. 나중에 to하고 from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그냥 딱 붙어 있는 to라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딱 혼합, 혼용이 딱 돼 있어. 자, 이때는 이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딱 격리를 딱 시키는 순간에 이 뭔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서로 엉켜 있는, 혼합되어 있는 이 사물을 갖다가 두 개로 딱 격리를 시키는 순간에 뭐가 된다? 이 A라는 존재와 이 B라는 존재가 서로 구별이 되고 그 차이를 갖다가 확연히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작용적인 개념인 이 격리에서 전치사 from은 구별과 차이를 나타낸다. 뭐 여러분 be different from, 그죠? 하고 차이가 있다. differ from, distinct from 할 때 전부 구별 차이를 나타낼 때는 다 from을 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을 갖다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쌤이 약간 조금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쌤이 옛날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던 그 시절에는 뭔가 기사도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사도 정신이 뭐냐면은 특히 여동생을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도 정신이 철저히 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래 밖에서 동생이 좀 늦게 와. 그래 또 기다린다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뭔가 전봇대 옆에 보니까 뭔가 이런 두리뭉실한 어떤 물체가 딱 보이는데 분간이 잘 안 돼. 그러다가 그 존재가 딱 떨어졌는데 보니까 하나는 여동생이고 하나는 이상한 남자 녀석이야. 자, 이렇게 될 때 뚜렷하게 그 구별의 인식이 딱 되죠. 그죠? 쌤이 여기까지만 이제 예를 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 격리를 통해서 구별과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이 의미를 갖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렇게 격리를 하는데 이 격리라는 것이 단순히 두 개의 사물을 갖다가 갈라놓는다. 이거 가능하죠. 그죠? 지금 두 개의 사물을 딱 갈라놨을 때 그 차이를 알 수 있고 구별이 되니까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쌤이 전치사의 어떤 그 대상으로서 꼭 사물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앞에 처음에 인트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 사물, 행위, 그리고 개념, 기타 등등 많은 어떤 대상이 올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뭔가 행위를 차단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행위라 보고 여기가 뭔가 행위를 하고자 하는 주체라 보면 이 주체가 이 행위를 향해서 뭔가를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우리가 앞에서 본 전치사 to의 to 부정사의 모습이죠. 뭐뭘 하고자 한다, want to, wish to, desire to, 그죠? intend to,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행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걸 중간에서 행위를 딱 이렇게 갈라놓는다. 행위 주체와 행위를 갈라놓는다라는 것은 그 행위를 차단한다라는 의미고 이 차단은 방해나 금지 등의 의미로 발전하겠죠. 여러분들 우리 가장 잘 알고 있는 표현이 뭡니까? prevent A from B 있죠. 그죠? A가 B 하는 것을 방해하다, 못하게 하다 이렇게 할 때 prevent from의 그 from이 바로 이러한 행위의 차단의 from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 전체적인 어떤 개념도를 가지고 전치사 from의
개괄적인 개념과 그리고 의미와 용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뭔가 개념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작용적 개념인 연결, 출발과 관련된 전치사 from의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연결, 출발 이래 돼 있죠. 이건 좀 횡으로 이렇게 되는 거 연결, 출발이고요. 이때는 이제 종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도 역시 연결, 출발이죠. 뭐 강이 저쪽 어떤 샘에서 시작이 된다 할 때 그죠? And river stems from a spring, a little spring 이렇게 하면 어떤 강이든 조그만 샘에서 시작이 된다. 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죠. 우리 어떤 역사와 전통도 저 위에서부터 쭉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죠? 또 옆으로 횡으로 쭉 연결되는 것도 역시 from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횡적인 연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종적인 연결 출발도 중요한 개념이다. 같이 인지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자, 이런 개념에서 이제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from을 연결, 출처, 근원, 원인 이렇게 했는데 전부 이 의미들이 뭔가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흘러내려온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다 느낄 수 있겠죠. 자, how far is it from Seoul to Busan?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From A to B죠. 그죠?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했는데, 이때도 이제 to가 단순한 방향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도착이라 그랬죠, to가.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도착하는 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to가 분명히 도착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죠. 단순한 방향의 이동이나 이동하는 모습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여기서 from은 일단 서울에서의 출발입니다. 출발의 표현이다. 뭐 더 이상 쌤이 설명하지 않아도 뭐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리적, 공간적인 어떤 출발과 연결을 나타낸다면은 밑에는 이제 시간적인, 그죠? 시간적인 연결, 출발과 연결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the team works from 9 to 5, 9시부터 보통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위에는 지리적, 어떤 공간적인 연결 출발, 여기는 시간적인 연결 출발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위에 이 두 문장에서는 뭔가 횡적인, 그죠? 횡적인 연결 이걸 갖다가 생각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여기 있게 봐야 되는 게, 자, a ball is hanging 했습니다. 볼이 하나 딱 달려 있는데 어디 달리냐면 여기는 on을 썼죠. on a string 했습니다. 그럼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 스트링에 뭔가 줄에다가 이렇게 딱 달려 있는, 사과가 마치 나뭇가지에 달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딱 달려 있다. 요거는 on의 표현이죠. 그죠? on. 근데 이 스트링이, 이 줄이 보니까 쭉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천정에 이렇게 딱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매달려 있는 이 모습은 굉장히 가깝게 딱 접촉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이 천장에서 줄이 쭉 내려오는 것은 천장과 이 사이에 상당한 공간을 인식하게 되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매달려 있는 모습이지만 안하고는 다르게 뭐다? 상당한 공간적인 공간을 갖다가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갖다가 뭔가 원거리적 개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뭘 쓴다? from을 쓰고 있다라는데 유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from the ceiling입니다. on the ceiling이 아니고, 그래서 똑같이 매달려 있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전치사 on과 전치사 from의 이 차이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표현이기 때문에 쌤이 예문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자, 위에서 길게 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은 from이다. 매달려 있는 모습이지만 on이 아니다. 안의 모습은 사과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 혹은 뭐 볼 하나가 줄에 이렇게 딱 끝에 매달려 있는 요 모습. 이 줄은 뭐다?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다라는 의미에서 from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ome from, 뭐 출신, 그죠? 자, 당신 어디 출신입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죠. 근데 여기 출신을 묻고 있는 이 from에도 뭐가 들어있다? 격리에 from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 이 말이죠. 동양의 사람 보고 뭐 농담을 할 때 같으면은 너 어디 출신이야? 도대체 왜 우리 지역 출신 아닌 것 같이 그런 행동을 해야 할 때 농담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에게 물을 때는 그 사람이 우리 동양 출신이 아니고 뭔가 원거리에 먼 지역에서 온, 저 격리된 지역에서 온 어떤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담겨 있죠.
따라서 이게 출신의 의미면서도 연결의 의미면서도 동시에 격리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이렇게 출신을 갖다가 묻는 표현이 come from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This poet has a few quotations. 상당한 어떤 인용문들이 있는데 인용문들이 어디서부터 왔다? From Shakespeare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뭔가 출이라는 이 한자 출과 관련된 이런 표현들은 거의 다 from을 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From Shakespeare. 자, 그 다음에 발원, 기원.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근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나오면 any river starts from a spring 했죠. 그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것의 어떤 시원, 근원이 된 곳을 갖다가 표현할 때는 from을 쓴다. 이미 이 표현 자체에서도 뭐다? 격리의 의미가 당연히 들어있죠. 그죠? 자, any river와 그리고 여기 하는 spring은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엄청나게 격리되어 있죠. 그렇지만 물줄기를 따라서 뭐가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발원이다, 기원이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뭐 starts from 혹은 뭐 stem은 줄기인데 이 줄기가 뿌리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저 나뭇잎까지 연결해주는 의미에서 stem from 하면 기원이 어디로부터 오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from은 연결이면서 동시에 의미적으로는 격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의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어떤 from의 좀 격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be made from이 있고 be made of나 be built of가 있죠. 즉 from을 쓸 때와 of를 쓸 때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 from은 뭔가 화학적 변화다. 그리고 of는 물리적 변화다. 이렇게 구분하기 쉽게 공부를 했죠. 근데 이게 틀렸다라고 하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from은 뭔가 그 성분이 변화하는 화학적 변화에 주로 쓰이고 of는 이게 본질적 구성 요소를 표현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뭔가 그 자체가 재료가 재질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상황일 때 쓰는 겁니다. 먼저 be built of를 보면 이 집은 습재로 지어졌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 자체가 뭡니까? 자체가 돌로서 벽을 갖다가 다 쌓고, 그죠? 심지어는 뭐 바닥까지 다 돌로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 본질적인 구성 요소인 습재의 그 재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of를 쓰고, from은 뭔가 본래의 그 원료인 이 모습에서 뭔가가 좀 변형된 모습이죠. 변형된 모습. 따라서 이걸 이제 우리가 화학적 변화라고 밑에를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학적 변화할 때 왜 from을 쓰느냐 하면은 from 자체가 연결이면서 뭐가 돼 있습니까? 뭔가 격리라 그랬죠. 그죠? 격리. 따라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이 어떤 생산품이 그것의 원료로 사용된 이것과 뭔가 다른 성질로 변했다 이런 의미죠. 성질에서의 어떤 차이, 격리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치사 from을 갖다가 쓸 때는 이게 이제 원료의 의미, 발원, 원료 이런 의미가 되고 이때 의미는 지금 쌤이 안 적어놨는데요. 일반적으로 뭡니까? 재료, 소재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be made from과 be made of나 be built of나 이 표현 자체는 전치사 from이 가지고 있는 뭔가 격리성에서부터 뭔가 본래 원재료와는 다른 최종 생산품이 만들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from을 썼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니다, 화학적 변화다, 물리적 변화다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화한 거다라고 이제 토를 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꼭 from이 화학적 변화에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굉장히 고가의 어떤 책상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보입시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마호가니라든지 뭐 이런 아주 특수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 했을 때는 this table is made from mahogany 이렇게 from을 씁니다. 아니 of를 써야지. 이건 마호가니 나무 재질이 그대로 있는데 근데 그게 그냥
그걸 뚝딱뚝딱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상당히 가공을 해가지고 마호가니라는 어떤 그런 나무의 어떤 그 재질 특성보다는 뭔가 가공된 모습이나 그 최종 결과물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 이럴 때는 프람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가공된 정도에 따라서 이게 오브냐 프람이냐 그 주재하는 사람 화자 입장에서 오브를 쓰기도 하고 프람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뭐다? 재료가 재질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모습일 때는 오브를 쓰고 그 원료가 뭔가 가공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화학적 변화를 거치든지 뭐 어떤 다른 어떤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성질의 변화가 있다라고 할 때는 프람을 쓴다. 이게 원칙인 겁니다. 무조건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공격할 건 아니다라는 건. 자, 아무튼 여기 프람은 일단 be made from의 from은 역시 격리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라는 거죠. 개념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I heard news from your brother. 그랬죠? 우리 뭐 보통 뭐 hear from은 많이, 그죠? 많이 보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너희 소식을 너희 형으로부터 들었어. 뭐 그거는 이것도 뭐 출처 이렇게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공부해야 될 거는 hear하고 여기 나오는 hear of하고 hear from 있죠. 그냥 이제 hear만 딱 쓰였을 때는 보통 타동사죠. 듣다 할 때는 듣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딱 듣는 겁니다. 네,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do you hear me? 너 내 말 듣고 있어? Are you hearing me? 조금 더 힐체가 나면 왜 내 말 안 듣고 딴짓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때 Are you hearing me? 아니면 저 멀리서 할 때 Can you hear me? 막 들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이럴 때는 직접 듣는 겁니다. 직접 들리느냐? 이걸 묻는 거고. 근데 이제 hear from은 이 격리성 때문에, 격리성과 연결 때문에 누구로부터 뭐를 듣다. 이런 의미가 되고, hear of는 요게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인지기 때문에 무엇에 관한 어떤 내용에 관해서 듣다. 소문을 듣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것도 hear of, hear from, hear 단순한 타동사로서 hear. 요 of는 hear of와 관련된 건 저기서 of를 할 때 쌤이 따로 인지의 of를 해가지고 따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speak of. 그죠? 그냥 speak하고 speak of하고 어떻게 다르냐, 뭐 hear하고 hear of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하고 인지 of라는 건데요. 일단은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from을 갖다 쓰는 거는 뭔가 한 다리 건너서 이렇게 격리성을 느끼죠. 건너서 이렇게 들었다라는 이야기고, 다음에 이제 judging from his appearance. 이거는 이제 하나의 판단의 어떤 근원, 출처가 되는 거죠. 그의 외모로부터 판단컨대 이때는 고맙게도 우리말 몸으로부터 하고 딱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외모로부터 판단컨대, 그래서 he must be a criminal. 저 자식은 틀림없이 저 범죄자가 틀림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hear from, judging from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영문에서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쌤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논란이 되는 게 die from과 die of죠. 그죠? die from과 die of. 사실 이것도 쌤이 전성내주기에서 그 차이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쌤이 분석하고 제시하기 전까지는 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뭐 die from, die of 구분할 필요 없다. 다 섞어 쓴다. 영문을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die of나 die from이나 똑같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면 구분 없이. 그런데 그 분명한 어떤 로직의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die of는 먼저 of부터 할까요? 뭐 be made from, 그죠? of, be made of, of하고 from하고 많이 나오는데요. of도 아까 본질적 구성 요소라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of가 본질적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의 사망을 초래한 것은 오로지 캔서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죽은 거는 암으로 인해서 죽은 겁니다. 만약에 이제 old age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가 노환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다른 어떤 요인이 개입되지 않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환으로 사망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from은 뭔가 하면 이게 연결이면서도 격리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원인이 되긴 됐는데 그게 암이 그냥 그를 사망케 하듯이 직접적으로 딱 사망케 한 원인이라기보다는 뭔가 시간적인 격리성도 있고 간접적으로 뭔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과로로
사망했다, 과로사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과로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곧바로 사망에 이르느냐, 그게 아니고 과로로 인한 뭐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뭐 산재와 같은 산업재해와 같은 그런 어떤 병들이 유발됨으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그가 사망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럴 때는 from이 뭔가 시간적, 지리적, 공간적 격리성이 있을 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뭐 전사원 내주기 저게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die of나 아니면 die from 이렇게 his wound 이렇게 이 다 씁니다. die of his wound, die from his wound 이렇게 다 쓰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데, 표현이 다르면 다 다른 겁니다. 전치사 of와 from은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of를 쓸 때와 from을 쓸 때는 당연히 달라야죠. 아니 다르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그죠? 다르고 다른 겁니다. 그러면 die of his wound라 하면 그의 상처가 곧바로 죽음에 이르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뭐 중세에 막 칼싸움을 했어. 전장터 나가고 바로 그냥 베이면서 바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die of wound입니다. 그런데 이제 from wound를 쓰는 거 뭐가 되겠습니까? 다쳤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 사망한 것이 아니고 뭐다? 뭔가 병원에 후송이 되고 나중에 치료를 했지만 그때 입은 부상, 뭐 출혈 과다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할 때는 똑같이 상처로 인해서 사망을 했지만 이때는 die from wound입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는 of를 갖다가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She is so tired from 됐죠? doing. 이 또 뭔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from은 살짝 뭔가 간접적인 어떤 그런 원인인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이 격리성 때문에 보통 보면 이제 with를 쓰죠. 또 be tired with, 그죠? 이번 시간은 from하고 of 그리고 with 등하고 구분하는 게 맞는데요. 이때 with는 이게 보유기 때문에 보유고 동시입니다. 동시성이기 때문에 하면서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신 하느라 이렇게 지금 했기 때문에 with를 쓰나 from을 쓰나 해석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with를 썼을 때는 지금 그 엄마 대신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다 이런 좀 뉘앙스입니다. 근데 from이 오면은 그걸로 인해서 피곤함을 느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 자체가 피곤한 거고요. 이거는 일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뭔가 피로감을 느꼈다.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여행을 하느라고 대기 지금 힘들어 이렇게 할 때는 be tired 지금 하느라고 하면 여행 중이어서 with에 가깝고, 뭔가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막 돌아와 가지고는 피곤해 죽겠어 이렇게 할 때는 be tired from입니다. from the travel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충분히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겠죠. 이 from이 가지고 있는 반작용적 개념인 격리성 때문에 그런 어떤 뉘앙스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with, of 할 때 또 다시 한 번 더 언급이 되겠죠. 전치사를 비교할 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result from과 result in은 뭐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는 거죠. result from이기 때문에 이거는 A가 이렇게 B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from이 어디입니까? A가 어디입니까? 요거죠. his carelessness가 accident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from이니까 이렇게 역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인과를 표현한다. 그 사고는 그의 부주의로부터 결과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result in은 그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데 그 내용이 뭐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in이 내용입니다. 내용. 또 in하고 또 구분하는데요. 쌤이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result라는 동사는 그 자체로 결과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발생했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come to an end, 어떤 결과가 났어, 이 자체가 결과가 났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고, 근데 그 결과가 어디로부터 온 결과냐를 from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result in은 똑같이 결과가 났어, 근데 그 결과가 난 내용이 뭐냐라고 표현하는 게 in인 겁니다. 이거를
in을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면은 그냥 무작정 외워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in을 내용으로 이해하면은 result from은 결과가 났는데 그 결과가 어디로부터 온 거야 이래 되고 result in은 결과가 났는데 그 내용이 뭐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his carelessness, 그의 부주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데 그 결과의 내용이 뭐냐면 그 사고였다 이래 되는 거죠. 자, result from, result in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in까지 지금 in의 본래 개념 자체가 본질이고 내용입니다. be rich in 쓰죠, 그죠? 뭔가가 풍부한 내용이 뭐냐? 바이타민 A다, 뭐 비타민 A가 풍부하다 할 때 이때도 이 풍부한 내용물을 나타내는 게 in인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똑같이 연결, 출처, 근원, 원인 이런 의미에서 이제 동기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뭐로부터 했다 이래 되기 때문에 자, I did it from necessity. 나는 필요했기 때문에 했다. From necessity. 즉 동기를 나타낼 때도 쓴다라는 거죠. 나의 이 행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necessity로부터 왔다. 이래 되는 거죠. 그 의미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동기다. 이래 되고 자, she made her money from investing. 이때 이제 동인이라고 했는데 그녀가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번 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뭔가 자산에다가 투자한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녀가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동인이 되는 거죠. From necessity, from necessity 한 이 표현만 딱 여러분들이 챙겨두고 나면은 이와 관련된 from investing이라든지 뭐 동기, 동인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인사 from의 대표 개념이 뭐다? 대표 개념은 본래 연결 출발인데 작용적 개념은 그 안에는 본질적으로 격리, 그죠? 분리,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고 그러한 떨어져 있다라는 격리라는 그 의미는 붙어 있는 두 개의 사물을 딱 명확하게 격리시켰을 때 그 구별이 되고 또 그 차이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과 행위 사이에 개입돼서 그것을 갖다가 분리 차단할 때는 어떤 행위를 갖다가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그런 의미로 from이 사용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번 시간은 연결 출발과 관련한 전치사 from을 보면서 그와 또 관련 있는 전치사 of, with 그리고 또 in 등등에 대해서도 같이 비교하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관련된 독해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